지금 집 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어느 공인중개사의 솔직한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릴 텐데요. 반포에서 어떤 집주인이 집을 연내에 꼭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지난 5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홍보하면서 매매 활동을 했는데 결국 지금까지 매매를 못했다고 합니다. 위치가 반포고 또 반포 중에도 입지가 좋은 곳인데 왜 매매를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집주인은 27억을 요구하고 매수하려는 사람들은 22억 선을 얘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집을 본 사람들의 경우가 지난 5개월 동안 한 10명 정도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10명 중에 27억이라는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이 없었다 이겁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집주인이 자기 집을 스스로 과대평가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자기 집을 살아보니 좋아서 좋다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이 집주인의 주장은 다른 게 아니라 이 기준으로 평가를 높게 했습니다. 저 길 건너 저 아파트 단지의 84제곱미터가 45억에 거래됐다는 걸 보면 우리 집은 35억은 돼야 되는데 내가 이거 사실 엄청나게 싸게 내놓았다. 그런데 거기서 또 깎아달라 그러면 나는 못 판다 라고 했기 때문에 거래가 성사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바로 길 건너의 단지가 45억에 거래된 게 이게 가뭄에 콩나듯 정말 어쩌다가 이상한 거래가 하나 터지면 과연 그게 그 동네 집값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이게 사실 문제입니다. 그걸 기준 잡아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시장입니다. 그래서 어느 동의 어느 단지 하나를 누군가 호가장난을 치거나 허위 거래를 하게 되면 바로 이런 꼴이 납니다. 지금 아파트 매물이 소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분양 완판이다 이런 식의 뉴스가 들려오지만 구 아파트의 경우는 거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구형이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뜩이나 급매물이 소진된 후에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눈치 싸움이 아주 치열한 요즘에 대출금리까지 계속 오르면서 매매 거래가 얼어붙을 수밖에 없죠. 저희 채널에서 제가 여러 번 이와 같은 주장을 여러분께 드렸는데 지금 그런 현상이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거래가 잠잠해지고 가격 상승의 동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분간 더 치고 올라갈 수 없는 가격대에 이미 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주택 거래량을 보면 올해 월 5만 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작년에는 3만 건이 거래가 됐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좀 많이 늘었죠. 그런데 그 이전 해에는 월 7만 건에서 한 8만 건 정도가 거래됐습니다. 아직 그때 거래량이 따라붙고 있지 않은 걸 보면 지금 많이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물이 한 50만 건이 넘게 나와 있는데 이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죠. 또 서울의 경우는 매물 건수가 한 5만 건 정도였는데 지금은 7만 5천 건으로 늘어났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매물은 증가하는데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의 경우도요. 사려는 사람보다는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안 팔리고 있죠. 안 팔리는 이유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너무 비싸다, 금리가 높아 겁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너무 비싸다, 금리가 높다 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 사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안 삽니다. 그 뜻은 뭐냐면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지가 않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집을 21년 최고가에 사셨거나 올해 반등되는 가격에 사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값이 더 올라야 되겠죠. 그래야 대출받은 금액을 상쇄할 만큼 경제적 효과가 있을 텐데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대출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면 큰 걱정 없이 지내면 되겠지만 대출의 양이 많다라고 한다면 금리가 오르고 있는 이상 이 상황에 어쩌면 투매마저 나올 수 있는 시기가 됐다. 이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서울 강남의 경우도 집값이 오른다 하더라도 그 폭이 아주 작거나 또는 그 반대로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강남도 역시 사려는 사람은 그만큼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3고시대입니다.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주담대 변동금리 상단이 7%를 뚫었습니다.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이 세 가지 중에 적어도 두 가지는 안정이 돼야 집의 구매력이 높아질 수 있는데 지금은 구매 심리가 다시 얼어붙고 있습니다. 벌써 유통업계는 긴장하고 있는데요. 성탄절과 연말 대목임에도 불구하고 경기 전망을 아주 어둡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수입 물가도 한 3%가 올랐죠. 이래저래 주택시장의 거래 찬바람만 예고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이 다시 활성화되려면 또 한 가지 지표를 봐야 됩니다. 뭘까요?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20년, 21년 집값이 최고가를 경신하던 그때 코스피 지수는 3,300을 돌파했죠. 주식해서 번 돈으로 아파트 사신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그 후 나도 주식해서 아파트 살래 하면서 뒤늦게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가
그 뒤로 지금까지 쭉 주가가 빠지면서 주식으로 돈을 벌어 집을 사기는커녕 반대매매 당해서 원금을 고스란히 다 까먹은 분들도 아주 부직이 있습니다. 인터넷 정수기 약정 끝났지? 그럼 한번 바꿔봐. 인터넷 TV는 최대 47만원, 그리고 정수기 하나만 해도 최대 30만원, 두 개 다 바꾸면 최대 77만원까지 설치 당일날 지급해줘. 이것저것 아끼면 좋잖아. 이거 바꿀 때 믿을 수 있는 업체랑 바꿔. 국내 인터넷 가전 렌탈 가입자 수가 독보적으로 1위인 대리점이야. 아정당.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이용 가능하니까 365일 밤 10시까지 언제든 상담 가능한 아정당으로 전화해봐. 최대 77만원 아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동산이 코스피 최고 때처럼 더 이상 흘러내릴 주가가 아닌 것 같이 마구 오를 그때처럼 부동산이 언제 다시 우리도 하락할지 모르는 그 타이밍에 지금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점에서 더 치고 올라갈 것 같지만 갑자기 흘러내리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21년에 제가 분명히 지금 집값이 최고점이니까 내년에는 금리가 오르면서 집값이 하락할 것이다. 사려거든 한 40% 정도 하락한 급매물이 나올 텐데 그런 거 사라 라고 해서 진짜 그렇게 하신 분들이 지금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는 아주 많이 계시죠. 중요한 건 지금 다시 그런 시기가 오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잠실을 갔는데요. 거기서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을 뵀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고 갑자기 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뭘 잘못한 줄 알고 일단 사과부터 했죠. 아유 죄송합니다. 저는 어깨를 부딪힌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덥석 붙잡고 정말 눈물을 글썽이면서 옆에 있던 남편분에게 이분이 표용우 씨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을 싸게 살 수 있게 해준 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제 영상을 매일매일 보신다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는데 사실 제가 그분께 더 고마웠습니다. 그분이 제 말을 믿어주셨으니까 가능했던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제 좋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분은 그때 당시 절박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가 지금 다시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표용호TV 구독하셔야 되겠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구독은 정말 필수입니다. 의리입니다. 고맙습니다.